구속 지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영장주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렇죠. 뭐 말만 들어보면 뭐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1심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했었는지 좀 낯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항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의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결정할 때 날수로 세워왔습니다. 10일이라는 그 날수에 산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계산해 왔었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1심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구속수사에 있어서의 중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되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항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특히나 심우정 총장은 관련해서 뭐 법원의 어떤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닙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속기간 만료 계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즉시항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가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까지 드셨는데 그 정도로 모순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언급하신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소가 되면 모든 건 이제 구속이든 모든 결정을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취소란 건 뭐냐면 구속이 잘못됐다. 원초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라고 판결하면요. 그것이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 제도를 둔다는 게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라면 이게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법조인이라면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다. 예. 또는 판사가 보석 풀어줬다. 또는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해줬다.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중단이 돼서 더 억울하게 1, 2주든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이게 유신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니까 헌재에서 그때도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근데 이거 구속 취소는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구속 취소고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안 다투니까 아직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일단은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안 다투고 나중에 본안이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면 돼요. 일단 풀어주고 보통 항고로 하면 이게 받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는 적시 항고를 해서 인신에 관해서 검사가 1, 2주나 몇 주를 막아둔다. 이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 봐요. 근데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요. 그럼 검찰이 헌재인가요? 지금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건 법 해석이고 주장일 뿐이죠. 법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상급
특수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도가 겁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수사 관행을 뒤집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뭐 일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간이 도가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수조사에서 그 모든 피고인들 석방해 줄 겁니까? 또는 그 사람들 뭐 형사 보상해 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툴 것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단정짓는 저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두 분이 공방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공방이 오갔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라는 것인데 체포 후의 구속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다라고 판단한 건데 지금 형사소송법 66조 보시면 1일로 산정한다. 날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66조는요. 네. 법에 보면 이제 그 구속기한이 경찰은 10일, 10일.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에 한 번 더 10일 연장. 연장. 이거는 이게 날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이게 당연히 날로 하고 그래서 초일도 이게 그 1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에 딱 10일 날로 돼 있단 말이죠. 명시가 돼 있고. 예. 근데 문제는요.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그 기록을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한 때라고 돼 있거든요. 때라고 돼 있네요. 예. 네. 그게 나라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시간 적잖아요. 공처가 중앙지법에 그 기록을 받아온 게 새벽 12시 32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요즘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전자로 접수할 때는 시간이 딱 뜨고요. 옛날하고 이게 틀려요. 아주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 본 거예요. 10일 누가 안 걸은 거예요. 미란다 원칙처럼.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충 그냥 한 3일 정도 이게 공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불리한 해석이잖아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이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이게 실질심사 기간이 있죠. 그 시간도 원래는 이게 공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실질심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불이익 받아라. 그래서 시간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기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럼 기록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3일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날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조항은 아예 옛날에 임의 절차할 때 있던 조항이고 지금은 영장 실질만은 누구나 100% 하기 싫어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주장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도요. 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그 근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석방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말고 이제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원에 다퉈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재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주기현 판사도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구속 기간의 어떤 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관례를 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현 판사도 확실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으로 가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처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들이 좀 엉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구속기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굉장한 혼란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